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12월 8일 어제 아주 획을 긋는 사건이 터졌죠. 상황이 이 정도 전개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하락세가 굉장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심리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나무도 도끼로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도저히 자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스스로의 무게에 의해서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아무리 쓰러지는 쪽 반대로 돌려 세우려 해도 이미 기울어진 나무는 엄청난 무게감 때문에 그냥 빠지직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목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타이밍에 발로 툭 쳐서 아주 쉽게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고는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집값 상황이 이거가 똑같아. 이미 하락세로 기울어가기 시작하던 때가 가을에 문턱이 시작되는 9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뜨거울 거라는 예상들이 지배적이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던 자금들이 죄다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시작을 했고, 있는 돈, 없는 돈, 은행 창구에서 한 푼이라도 끌어모아서 신축 아파트 사려고 분양시장에 덤프 트럭으로 퍼나르듯이 대출금을 뒤지게 쏟아부었죠. 이게 그냥 화근이 된 겁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1800조에 달하는 액수, 개쩐다. 이 정도 액수라면 충분히 세계 1등을 먹고 남을 만한 액수죠. 아니나 다를까 OECD 국가 중에 독보적인 1위. 근데 이게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은행채 살짝 내려간다는 이유로 동시에 상생금융 크리스마스 이벤트 같은 초단기적인 행사로 인해서 점점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서 이젠 저금리 시대로 가는 것 마냥 뽐뿌질을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미국 기준금리는 5%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세계 금리 수위는 이 기준에서 옴짝달싹하지 않을 정도로 얼어붙어 있는 반면에 우리만 지금 3.5% 수준으로 벽마개를 꾹 누른 채 버티고 있는 건데요.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초저금리 시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가뜩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기준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인데요. 고금리 악몽의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게 상반기 미친 듯이 몰아치듯 집을 샀던 분위기가 그새 금리 재갈이 물려가지고 힘을 쓰고 악을 쓰고 맴을 써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 그냥 집이 덜컥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지 않아도 바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케이스죠. 집주인이 대출금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3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3번 정도 연체되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은행이 걸어놓은 근저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매인데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 2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 집 하나 사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서울은 2배 이상 늘었고 경기 지역 역시도 2015년 이후로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의 물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건 결국 매매 시장 하락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일종의 시세 RPM. 이게 상행선이 아니라 하행선이라는 게 문제죠. 그냥 냅다 질러. 그렇게 시원하게 대출을 땡겼을 때 외쳤던 소리가 이제 집값 스스로 하향 곡선을 급격하게 그리면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들 얼굴은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 하락 추세는 아마 부동산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속도면에서 그리고 낙폭면에서 단연 부동산 역사의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죠. 이거 단지 대외 변수로 인해 부동산 집값이 영향을 받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집값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은 백약이 무효야. 그 어떤 페인킬러, 진통제를 처방한다 해도 그냥 일시적일 뿐, 증상만 잠시 잠재울 뿐입니다. 집값이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붕괴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식보다 빠를걸. 엄청난 혼란이 멘탈 붕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혹성 대탈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동서남북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어느 곳이건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기존 집값이 빠지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정말 집값 정상화를 가는 궤적이 될 수 있다면 엊그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도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게 되면 지금 0.7명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한국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 이게 가장 명확한 답이죠. 지금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서 여러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집값 수준을 확 낮춰버리면 출산율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역시 부동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왜곡이 돼 있어서 일반 젊은 층들이 도저히 내 집 마련을 꿈도 꿀 수 없는, 아니 요즘 뭐 민간 분양 아파트 웬만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 보세요. 기본 9평이 15억을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고. 누가 집을 사서 결혼하고 애를 낳아요? 이런 용광로 같은 집값 붙들고 있다가는 그냥 온 인생이 녹아버릴 판인데, 결국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미친 듯이 올랐던 부동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12월을 기점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세가 폭락으로 전이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집값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은 아주 높은데, 그렇게 빌린 만큼 집값이 올라줘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이 내리꽂히기 시작하는 날벼락 시세가 나오니 그냥 거의 빈사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은에서 내놓은 저출산에 대한 분명한 해법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한 대로 집값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결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참에 아예 2차 하락장이 기존 집값 자체를 완전히 리셋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한은의 보고서처럼 역으로 집값이 조정이 되고 죄다 끼어있는 거품이 해소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뭐 또 다른 부동산 지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내외 여건을 봐도 집값은 더 이상 이전처럼 절대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미 비상할 날개를 잃어버린, 수년 전만 해도 뭐 서울 하늘을 활공하면서 여의주를 입에 물고 극강의 시세 차익을 보여줬던 담보가치의 그 찬란함, 이제 완전히 사그러들었다. 결국 추락하는 일만 남은 건데, 단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평가를 받았던, 그러나 워낙 엄청난 내용을 겪고 단군 이래 최악의 재건축 참사가 될 뻔하다가 둔촌일병구역이라는 영화까지 찍을 뻔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번 달 15일이면 전매 제한 확 풀려버립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분양권은 죄다 조합원 입주권, 왜냐?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 날짜 8일에 국회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가지고 그냥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 부동산 뉴스 중에 가장 파괴력 있는 뉴스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니 분양권 가격도 상당 부분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최고가 대비 5억 이상 하락 추세인데 이거 당장 분양권 거래 시동을 걸 수 없는 법적인 족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갈수록 분양권 가치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당초 정말 다사다난했던 분양 과정 이후에 분양권 가격이 급속도로 오른다고 반색을 했지만 이렇게 기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서 분양권 전매는 할 수 있지만 들어가 살아야 하죠. 그래서 분양권 팔고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실거주하려는 편법까지 등장하려는 건데, 그냥 졸지의 집주인이 세입자로 둔갑을 한다는 건데 참 애달프다, 애달프. 그 정도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진입했던 차익 실현을 이뤄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제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특수한 사례 외에는 절대로 거주 의무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아마 여기에 인생을 갈아넣은 젊은 층들 많을 겁니다. 이젠 그냥 실거주 법안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12월 집값 대하락장의 분위기에 묻혀서 둔촌주공을 비롯한 여러 분양단지들이 엄청난 가격 내용을 겪을 가능성 높을 겁니다. 아마도 입주권을 빨리 팔아야 하는 조합원들, 특히 세금이나 추가 분담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입주권 물량이 가격을 던지면서 나올 확률도 높아서 급매물이 거의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번 12월 하락장은 분양단지 전매 제한이 풀린 곳들 중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들을 그대로 때려 눕힐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냥 뭐 그렇게 상태에서 비틀거리다가 와르르르 호가방어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아파트, 특히 신축들도 거의 떡실신할 정도의 그간 극강의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지금 매매가 폭락 현상과 더불어서 가장 혹독한 집값 변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출산의 답은 집값 하락이라는 사실, 망고땡이 아니라 망고의 진리,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완전히 거품이 빠진 가격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와 유사한 가격 수위를 가진 곳이 이번 달에 본격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등포자이, 올해 상반기 분양에 들어갔던 곳이죠. 여기도 당시 분양가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84제곱이 12억에 가까웠어요. 당시 이거 뭐 정말 뒤통수 때리는 분양가였거든. 근데 웬걸 분양 결과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완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이때부터 서울 분양가의 대혼란 시대가 열리게 된 건데요.
98명 모집에 19,000명이 지원을 한 거죠. 그냥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건설사는 그냥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고 이게 되는구나. 깃발 꽂으면 무조건 어떤 분양가를 질러도 소화가 되는구나. 이때부터 여타의 다른 분양단지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매물 내놓은 걸 보면 정말 가격대가 웅장하죠. 5구제곱 11억, 84제곱 15억까지 호가에 뽐뿌질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3억 정도 높은 시세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팔려나갈지가 의문이죠. 주변 시세를 보시면 영등포 중흥 S클래스 고점 13억 대비 2억 내려와 있죠. 11억 2천 시세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거지. 이거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축으로서의 경쟁력 지켜봐야 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같은 권역에서 6, 7억대 분양가로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영등포와 동작구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흑석동에 있는 대장주들, 흑석 아크롤리브하임 84제곱이 지금 22억 8천의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43만 대 1의 무순위 경쟁률을 찍었던 흑석자이 16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아마 영등포 쪽보다는 동작구 쪽이 가까워서 이렇게 되면 영등포자이뿐만 아니라 흑석자이가 눈이 뒤집힐 정도의 시세로 나오는 신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확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일단 한 방에 1000세대에 가까운 물량, 그리고 알짜 입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동서남북 서울의 초도심과 연계가 되고 있는 입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주일 후에 여기가 공급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같이 미친 분양가 시대에 바로 나오게 되는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동작구 수방사부지보다는 가격대가 낮아서 메리트가 훨씬 있을 것으로 보여요.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나온 공급이라 해도 미친 분양가로 청약에 눈길이 잘 가지 않는데 여기는 이런 부담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확한 공급 규모는 858가구 나오고요. 5구제곱 609가구, 84제곱 252가구입니다. 대상자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을 대상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명패를 달 가능성 높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분양가 5구제곱 6억 후반, 84제곱 8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 교통환경을 보면 뭐 거의 입지가 비교적 괜찮은 곳입니다. 핵심만 콕콕 찌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방동, 여의도 흑석동을 4통8딸 걸치고 있는 아주 묘한 입지 가진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7호선 장승배기역. 장승배기역 자체가 강남동선이 굉장히 좋은 라인이죠. 아무튼 서울대방 공공주택 부지가 하반기 서울 집값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는 물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좀 지켜보고 확실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어제 12월 8일은 아마도 서울 4만 채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둔촌주공은 거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하락장이 본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 같고요. 영등포자이, 흑석자이, 주변의 아파트가 깜짝 놀랄만한 가격에 12월 오픈을 하게 되는, 여기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일단 요즘 같은 때는 무주택자에게 무한 혜택이 돌아가는 건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요. 절대로 근접해서는 안 되겠다는 위험 요소 줄여나가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